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매곡간입니다. 아직까지 높은 산에는 나물 활성도가 떨어져요. 그렇다고 들판에 있는 들나물들 이제는 억세져서 몇몇 나물 제외하고는 들판에도 이제 나물이 좀 많지가 않죠. 높은 산하고 들판하고 중간지대 야산에 골짜기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능선으로 올라가면 아직까지는 낮은 야산이라고 해도 그렇게 나물이 썩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제 놀이터 주변에 나와서 옛날 이제 묵론 주변이에요. 여기는 제가 야생화 공부도 많이 하고 식물 관찰도 많이 하는 곳인데, 이곳에 나는 나물들 소개해 드릴 텐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우리 동네에는 나물이 없습니다. 전혀 나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계신 나물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지만 잘 찾아보면 우리 주변에 예전에는 이런 논들이 많았어요. 골짜기 주변에 논들이 많았는데 전부 다 화전민들 다 나가고 나서 이제 골짜기를 그냥 묵혀두게 되는 거죠. 묵혀두게 되면 이 묵론들이 그냥 땅이 되고 그냥 이렇게 버려진 땅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아카시아도 심겨져 있고 뭐 버드나무 종류들 많이 자생하고요. 그리고 뭐 으름덩굴 같은 것도 많이 보입니다. 골짜기에 오시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층층이 되어 있는 데는 거의 다 옛날에 논으로 사용하던 데입니다. 평상시에는 말라 있지만 비가 오고 나면 물이 고이고 뭐 다양한 식물들이 있는데, 이런 데가 식물 보고입니다. 식물 보고. 이런 데서 오늘 어떤 이제 나물들이 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바디나물이라고 말씀드렸죠. 잎이 요런 식으로 생겼어요. 아래쪽에 보시면 세 장씩 올라오잖아요. 세 장씩 올라오고 좀 성장한 것은 여러 장인 것처럼 보이지만 세 장이에요. 세 장이고, 여기 자주색 반점이 묻는 거는 개당귀도 자주색 반점이 묻고 당귀도 자주색 요런 이제 색이 묻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 지리강활, 우리가 독초라고 부르는 개당귀 그 지리강활이 아니냐고 의심하는데, 이 지리강활이 서식하는 장소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디나물은 고산지대에서도 자라거든요. 근데 지리강활은 낮은 곳에서는 거의 자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발 300m 이하에서 500m 이하에서 이런 나무를 보시면 그냥 바디나물이려니 하고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으로 자꾸 드시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지리강활도 예전에는 데치고 우려냈다가 다 나물로 먹었던 기록이 있는 그런 나물입니다. 요것은 바디나물이고요. 제가 이제부터는 영상 같은 거 촬영할 때 자꾸 흔들리고 구별을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영상이 길어져도 이렇게 한 식물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멀리서 보면 개망초처럼 보이지만 쑥부쟁이입니다. 쑥부쟁이. 쑥부쟁이고, 여기 잎 가장자리에 보시면 톱날이 조금 있어요. 비슷비슷하게 생긴 것들은 뭐 쑥부쟁이이거나 까실 쑥부쟁이이거나 요런 종류입니다. 요렇게 생긴 것들이 독초가 거의 없어요. 미국 쑥부쟁이, 까실 쑥부쟁이, 쑥부쟁이 요런 것이니까 채취해서 드시면 되는데, 줄기에 연하게 뭐 자주색이 묻기도 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요런 이제 잎에 만져보시면 앞뒷면이 다 까실까실한 느낌이 드는 거 있어요. 그것은 전국에 분포하는데
까실 쑥부쟁이거든요. 이 까실 쑥부쟁이, 개 쑥부쟁이, 이 쑥부쟁이 종류들이 염증 잡는데 아주 탁월합니다. 뭐 피부염, 아토피 피부염에도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췌장염이나 췌장암 같은 데도 뛰어난 효능을 보이는 기능성 나물이라고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찾으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나물 중에 하나입니다. 전국에 있어요. 흔해요. 심지어는 이것뿐만 아니고 미국에서 건너온 미국 쑥부쟁이도 있잖아요. 쓸데없는 나물에 눈 돌리지 마시고 이런 것만 제대로 알아 놓으셔도 아주 맛있는 나물들 확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야산고비하고 쑥부쟁이 있는 거 보이시고요. 요거 잎 3장짜리, 요거는 바디나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들이, 여기 어머니들이 지나다니는 자리인데 콧잎나물이라고 부르는 회잎나무하고 화살나무 잎 뜯으러 다니면서 막 밟고 지나다녔어요. 요 쑥부쟁인데 다 밟고 지나다녔고요. 여기 보시면 요거는 며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동굴별꽃입니다. 처음에는 쑥부쟁이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가까이 들여다보면 줄기에 털이, 부드러운 털이 밀생하는 거 보이시죠? 마주나기하고 여기 잎 사이에서 또 새싹 나오는 거 보이죠? 많은 곳은 상당히 풍성해요. 잘 보시면 맛있는 나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셨어요. 아, 저거 봤는데 먹는지 몰라서 채취 안 하셨다고. 덩굴별꽃인데 꽃도 이쁘고 열매도 이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많은 곳에 분포하고 흔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나물로 사용하셔야 부담감이 없고 중독될 염려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습한 논 주변에 오시면 있는 이 냉이는 논냉이입니다. 논냉이, 황새냉이하고 비슷하게 닮았어요. 황새냉이하고 비슷하게 닮았는데 꽃이 피기 시작하면 옆으로 뿌리줄기가 뻗어나가는 것이, 뿌리줄기가 생성돼서 뻗어나가는 것이 이 논냉이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황새냉이나 좁쌀냉이 그리고 논냉이, 요런 게 다 황새냉이 속이라서 매콤한 맛이 나고 여름까지도 아주 억세지지 않고 부드럽기 때문에 수시로 채취해서 맛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삼립국화 올려드렸죠. 삼립국화 올려드렸는데 비슷해요. 자라는데도 물가에 자생하고 이렇게 젓가락 나물이라고 있는데 거의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화면에 보이는 크기하고 실제 보이는 크기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젓가락 나물은 털이 좀 있고 자줏빛이 좀 많이 돌고, 하지만 개구리 자리나 개구리 미나리 같은 것은 또 다르거든요. 요런 거에 이제 항상 유심히 보시고 자꾸 반복적인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반복적인 공부를 하셔야 중독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심장형으로 생긴 잎 2장 딱 나오고 그 위에 이런 식으로 또 잎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잎이 나오는 거 보셨을 거예요. 요거는 의아리 중에서 큰 꽃 의아리입니다. 꽃이 커요. 그래서 학명을 보면 클레마티스라는 그런 학명이 있는데 이 꽃으로 가지고 만드는 것 같아요. 외국에는 색깔이 뭐 다양하게 나는 클레마티스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요 큰 꽃 의아리, 꽃이 큰 거는 요 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의아리 종류들은 꽃이 좀 작습니다. 나물로 활용하시려면 요 부분만 채취하셔서, 미나리 아제비과 식물이에요. 의아리, 사유질방, 할미밀망, 개버무리, 요런 것들은 전부 다 미나리 아제비과 식물인데 여기에는 그 아네모닌이라는 알칼로이드 성분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이 성분이 독성 물질도 되지만 통증을 억제하는 진통제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에서 추출한 물질로 뭐 진통제도 만들고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뭐 다른 유튜버 분들이 이 의아리 또 사이질방 이런 것을
허리 통증 잡는, 무릎 통증 잡는 그런 약초로도 설명하는데요. 나물로 드실 때는 반드시 연한 잎을 채취하시되, 독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데치고 하루 정도 우리셔야 되고요. 요거는 이제 큰 꽃의알이고, 옆에 보시면 얘는 사위질방입니다. 사위질방이고 다 미나리 아제비과 식물이에요. 어떻게 사용하시든 단나물이 아니고 독성이 있는 나물입니다. 반드시 우려내야 되고, 많은 곳에서 채취하셨을 경우에는 묵나물로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심장형의 잎이 2장씩 올라와서 위에서부터 이제 세 갈래로 갈라지는 요 잎은 큰 꽃 의아리입니다. 요것도 이제 큰 꽃 의아리네요. 식물들을 유심히 관찰하시고 정확하게 찍어서 관찰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됩니다. 요거 잎 5장짜리. 자, 보세요. 잎이 이렇게 놓으면 비슷하지 않아요, 그죠? 5장씩 났잖아요. 얘는 초본이고, 좌측은 초본이고 우측은 목본입니다. 얘는 딱총나무고, 얘는 미나리 냉이, 황새냉이 속의 미나리 냉이입니다. 요건 나무예요, 나무. 그냥 풀 같아 보이지만 나무입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도움이 될까요? 숲 가장자리, 좀 골짜기 주변에 좀 습도가 있는 곳에는 이 식물도 있습니다. 꿀풀과의 덩굴 식물이고요. 분홍색 꽃이 좀 이쁘게 핍니다. 벌개 덩굴이에요. 벌개 덩굴인데 누가 벌써 나물인 줄 알고 채취해 갔네요. 여기 끊어간 자리 있죠. 고라니가 했던가 아니면 사람이 끊어갔던가, 다 나물입니다. 이게 꿀풀과라서 깻잎 향이 아주 미세하게 납니다. 아주 강하지 않고 부드러운 깻잎 향이 나서 깻잎 무치는 식으로 무쳐 갖고 드시면 좋은 단나물입니다. 야생화도 이뻐요. 덩굴로 뻗어 나가고, 보시면 중간중간 이런 이제 마디가 있어요. 이 전부 다 마디가 가다가 또 마디에서 뿌리가 내리는 거 보이시죠? 싹이 납니다. 마디가 가다가 또 싹이 나고 싹이 나고 합니다. 이런 마디가 번져 나가기 때문에 중간중간 끊어 가시면 절대로 멸종될 일이 없고 없어질 일이 없습니다. 상당히 고소한 맛이 나는 단나물에 속하는 벌개 덩굴입니다. 이런 습지대 계곡의 골짜기에 오시면 스푼처럼 생긴, 요구르트 떠먹는 스푼처럼 생긴 요런 식물 있어요. 아직은 꽃이 안 폈는데 새로 나온 10원짜리 동전처럼 한 지름 1cm 정도 되는 꽃이, 분홍색 꽃이 덩굴식으로 쫄로리 핍니다. 쪼로록 피는데 참꽃말이라고 해요. 꽃말이라는 식물은 들어보셨죠? 꽃이 말려 있다가 핀다 그래서 꽃말이라고 하는데, 좀 작지만 요거는 좀 커요. 크고 꽃 크기도 크고 식물체도 큽니다. 나물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수푼처럼 생겼어요. 수푼처럼 생겨 가지고 일자로 이렇게 쭉 올라옵니다. 이런 거 구별 잘 하시면 나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미나리도 많지는 않은데 여기 미나리도 있어요. 이 미나리가 엄청난 나물인데 해독 작용도 있고 살균 작용도 있고 해서 굉장히 좋은 나물인데, 사람들이 지저분한 데 있다는 이유로 다른 나물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안 찾는데, 주변에 미나리 있으면 많이 채취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이 물 내려오는 주변에는 바디나물 좀 뜯을걸. 엄청나게 많은데요. 우리 동네에도 꽃이 피고 있습니다. 앵초꽃이 피었어요. 꽃의 모양이 앵두꽃을 닮아서 앵초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는 앵초, 그리고 큰 앵초, 설앵초, 요 세 가지가 있어요.
뭐 흰앵초니 뭐 요런 것도 있는데 기본적인 앵초 종류는 세 종류가 있어요. 앵초, 큰앵초, 설앵초. 설앵초는 아주 고산지대, 설악산 높은 곳, 한라산 높은 곳, 그리고 저기 가야산 높은 곳 이런 데서만 보입니다. 가장 많이 보이는 게 요 앵초예요. 꽃이 예뻐서 야생화로 많이 알려졌죠. 유럽에는 이 앵초가 종류가 상당히 여러 가지고 다양합니다. 그리고 유럽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 사냐초 이런 식물들을 약초로 많이 활용했는데 이 앵초가 이 기관지에 아주 좋은 물질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기관지에도 기관지 염증 있는데도 사용했고요, 간염에도 사용하던 그런 약초라고 합니다. 꽃이 이뻐서 많은 분들이 채취하는 걸 꺼려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몇 초가 안 났을 때는 채취 안 하시고 그냥 눈으로만 볼래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많은 곳에서는 한두 장씩 이렇게 뜯어서 맛을 보시면 됩니다. 생으로도 드실 수가 있고요, 겉절이 하실 수가 있고요, 살짝 데쳐서 숙회로 드시면 좋은 그런 야생화이자 나물입니다. 습한 곳이 있는 곳에는 이 앵초가 무더기로 피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도 상당히 이 주변으로 앵초가 많았는데 떠내려가고, 여기는 뭐 달래를 캐셨는지 막 파헤쳐졌고요, 많이 없습니다. 또 저 위쪽에 인도를 개설해 놔 가지고 무더기로 있었는데 다 떠내려갔고요. 앵초꽃은 이런 식으로 핍니다. 상당히 예쁘죠. 앵초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좁은 공간인데 앵초 있죠, 미나리냉이 있죠, 여기 둥글레가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요거는 선둥글레입니다. 이게 이제 선둥글레라는 것이에요. 길게 핍니다. 자, 여기 둥글레들도 있고요, 노박동굴도 있고, 까마귀밤 나무도 있고요, 이상요끼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들판에 나오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들나물들 채취해서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곳곳에 이런 앵초들이 제법 있습니다. 제법 있고요. 여기는 뭘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꼭두선이도 올라오고요. 요 미나리 냉이들 아주 튼실한 거, 요거 맛 좋은 건데, 그리고 요거 보십시오. 요거 불연포도 안 보이고 잎도 아직 전개가 안 됐잖아요. 맛있어 보이죠? 독초입니다. 옆에 3장짜리 잎 요렇게 생긴 거는 무조건 천남성 독초일련이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나물만 채취해도 혼자서 우리 가족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그리고 1년 내내 영상 찍을 수 있는 그런 양이 됩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앵초가 있죠, 욕심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뭐 오염지대도 없고 누가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돼서 내년부터는 우리 구독자님들과 이런 곳을 거닐면서 야생화도 보고 나물도 채취하면서 현장에서 하나씩 가르쳐 주는 것이 더 빨리 습득이 되고 유익할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본 털도 많죠. 쑥부쟁이를 닮았잖아요. 아직까지 덩굴로 벗어나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덩굴 별꽃입니다. 제비꽃 종류가 90가지가 넘는다고 했잖아요. 제가 나물로도 다 사용할 수 있고 약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요거는 콩제비꽃입니다. 아주 꽃이 작아요. 흰 꽃이 피고, 요런 이제 골짜기에 약간 습도가 좀 있는 곳에 많이 자생을 해요. 졸방제비꽃도 아닌 것이 이렇게 곡갈제비꽃도 아닌 것이 이렇게 곡갈이 생겨서 피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곡갈이 생겼다가 피는 그런 제비꽃 종류들이 많은데, 꽃을 보면 제비꽃의 형태가 나타나죠. 상당히 작아요. 작년인가요? 여기 콩제비꽃에서, 콩제비꽃의 추출물에서 탈모를 억제하는 물질이 발견됐다고 해서 언론에서 많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작년일 거예요. 그 후로 많은 약초하는 사람들한테 이 콩제비꽃 찾아달라는 문의가 많이 왔다고 합니다. 이런 골짜기에, 낮은 저지대 골짜기에 이제 습한 곳에 찾아보시면 무더기로 납니다. 보면 졸방제비꽃하고도 비슷하게 생겼고요. 얼핏 보면 영화자하고도 비슷하게 생겼는데, 영화자는 꺾으면 흰 지백이 나오는데 얘는 안 나오고, 지금 시기에 꽃이 이렇게 하얗게 아주 작은 그런 제비꽃이 피어 있습니다. 이거는 콩제비꽃입니다. 집신나물 비슷한 거는 양지꽃도 있고요, 뱀무도 있습니다. 비슷한 것은 다 나물로 드셔도 됩니다. 여기 비슷한 게 또 애기 똥풀 있잖아요. 애기 똥풀도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것은 줄기가 이렇게 홈이 파져 있지 않고요, 원통형으로 됐는데 꺾어 보시면 노란 즙이 나온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고요. 집신나물하고 양지꽃의 차이점은 이 소엽하고 소엽 사이에 아주 작은 잎들이 이렇게 생긴다는 것. 중간중간에 작은 잎이 또 있죠. 그거는 작은 잎이 없는 건 양지꽃, 있는 것은 집신나물입니다. 그런데 집신나물도 아닌 것이 중간중간에 잎이 또 있는 거 있습니다. 그것은 뱀무인데 얘는 녹색이잖아요. 뱀무는 아주 더 진한 색이 보입니다. 다 나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집신나물을 많이 찾고 알고 싶어 하는 이유가 항암약초라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맛이, 뛰어난 맛이 있는 나물은 아닙니다. 말려놨다가 뭐 차를 활용하시던가 나물을 활용하시던가 하는데, 뛰어난 맛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항암약초로 소문이 난 선학초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집신나물이기 때문에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찾으려고 하십니다. 잎과 잎 사이에 이런 작은 잎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집신나물 찾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동굴별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처음에 올라올 때는 한두 촉씩만 올라오지만 무더기로 또 발생하는 게 있어요. 그럴 때는 아, 이게 그거 맞나 싶을 때가 있어요. 또 하나씩만 올라올 때도 있고요. 식물이라는 게 뭐 공산품으로 찍어내서 정형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달라 보이기도 하고, 분명히 마주낙이라 그랬는데 요 잎이 한 장이 탈락해 갖고 뭐 짐승이 뜯어 먹어 가지고 한 장밖에 안 보이고 그러면 혼란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유심히 보시고, 이렇게 한 장씩만 있을 때는 쑥부쟁이도 닮았고 개별꽃도 닮았고 혼동이 생기거든요. 자, 이럴 때는 나만 영상을 만들어서 아, 이거 맛있는 나물이고요, 동굴별꽃이고요, 꽃도 이쁘고 열매도 이뻐요, 혼자서만 떠들 게 아니라 궁금해 하시는 구독자님과 소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굴별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가끔 가다가 높은 산에도 가고 또한 하천가에도 가고 이곳저곳 많은 곳을 돌아다닙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뭐 고산에도 나물 하러 가실 거고, 뭐 들에도 가실 거고, 하천가에도 가실 겁니다. 내 집 주변에도 가실 거고, 다양한 곳에 뭐 약초도 하시고 나물도 하러 다니실 건데요. 많은 분들이, 전문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이제 약초를 처음 접하거나 산야초, 이 산나물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너무 급하게 가면 탈이 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목표로 했을 때
나무를 내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인터넷 같은 데서 검색을 해 보시고 어떤 나물들이 맛있다더라 하는 것은 이제 특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나물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시고요. 이제 인터넷에 요즘은 유튜버가 대세잖아요. 유튜버 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나물들 다 찾아서 섭취하려면 머리 과부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엄청나게 뛰어난 나물이자 약초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 주변에서 일상생활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흔하디 흔한 풀이자 화초이자 나물일 것입니다. 그 중에는 이제 독초이지만 섭취를 해도 별 이상 증상을 못 느끼는 것도 있을 거고 바로 증상이 나타나서 응급실에 실려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식물들을 채취해서 섭취하시든지 그것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됩니다. 어떤 유튜버도 자기가 인터넷에 공개했던 그런 나물들, 약초들 때문에 뭐 구독자들이라던가 시청자들이 잘못돼도 책임지려고 하시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모든 책임은 우리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이 지셔야 됩니다. 그렇기에 나물 공부 하나를 하시더라도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이것저것 많은 것을 공부하려고 하시지 말고 어떤 게 진짜 좋은 나물인가 이런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 중에서 내가 찾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검색들을 잘 하시면 유익한 나물들, 약초들은 꼭 획득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올해도 산나물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숲속에는 큰 짐승들도 있지만 이런 숲속에 잘 보이지 않는 뱀이라던가 또한 거미 이런 독충들이 도사리고 있으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런데 덤불 속에 가시도 있고 날카로운 가시도 있고 잘못하면 발을 헛디뎌서 이제 발목이 돌아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이런 것에 주의를 하시고 제가 정보란에다가 전화번호 공개를 해놨습니다. 어떻게 찾는지는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유튜브 정보란이 뭐야 알아가지고 저한테 문자 주시면 궁금한 것은 제가 언제든지 소통해 드립니다. 먼저 제가 누굽니다 좀 밝혀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안 밝히고 문자 보내시는 분들은 한 서너 번까지는 그냥 알려드리고 이제 횟수가 자꾸 많아지면 자꾸 문자 보내는 횟수가 많아지면 제가 요청을 합니다. 괜찮으시면 성함을 좀 알려달라고요. 제가 요청을 했는데도 알려주시지 않으면 저랑 소통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으로 알고 저도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응답 안 할 것이고요. 미리 알려주시는 분들은 제가 저장해 놨다가 급할 때 문자를 해도 제가 못 볼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전화를 하시면 제가 보고 우리 구독자님 저장돼 있는 분이면 급하다 생각해서 이제 뭐 사진 한번 봐주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확인이 되니까 그런 것들 염두에 두시고 원치 않으시면 이름 공개되는 게 원치 않으시면 그냥 닉네임을 만들어서 닉네임 알려주시면 제가 닉네임 알고 저장해 놓으면 되잖아요. 지금 이제 올해서부터는 제가 저장되신 분들이 1000명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장 안 되신 분들은 자꾸 뒤로 밀리신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용도로는 절대로 사용 안 하고요. 소통하는 일에만 사용할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산나물만 채취해서 뜯어 드시면 괜찮은데 이런 독초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잎이 넓고 뺀질뺀질하고 털도 없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데 먹어도 될까? 잘못 드시면 사망할 수도 있는 맹독성
독초라고 말씀드렸죠. 천남성 곳곳에 이런 것들이 도사리고 있으니까요. 자, 소통을 원하시면 꼭 본인이 누구라고 알려주시고 전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들매곡간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간입니다.